그래서 그게 내가 노드랑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6개월 동안 자바 스프링 부트캠프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다 하는 회사에 가려면은 세계 최초 예능장 대보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아니네요. 회사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에어팟도 안 아, 되고 최악이네요 정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인프런 CTO님이 저렇게 지금까지 회사에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시인지 여러분들이 모를걸요? 여러분들이 가면 어떨까요? 상사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몇 시에 촬영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휴대폰 시간을 한번. 요새 그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딱 저희 개발 바닥에 하면 좋을 주제일 것 같아서 어그로 끌기 좋아서. 네. 노드나 파이썬으로 예. 부트캠프를 졸업하는 학생인데 예. 자바 스프링을 배워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네. 진짜 많이들 주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제 그냥 스타일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이게 외부에 영상이 나가는 거니까 개발 바닥이니까 최대한 좀 생각하고 전달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내면에 있는 스타일대로 일단 잠깐 운을 띄워보자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어쩔 수 없는 같았어. 건 알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질문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고, 지금 개발이라는 그 판이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는 이해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를 수 있지. 그렇죠,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한다기보다도 지금 물어보는 목적 자체가 취업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봤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놓여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미는 그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이냐면은,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개발을 좋아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여기 축구학원도 다니고 뭐 차범근 축구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뭐 B 축구학원도 다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요. 뭐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세상이 자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PHP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어. 그럼 PHP 학원 다닐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럴 세상이 올까?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그렇게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세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근데 우선은 개발을 좋아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나 2000년도 때처럼 그때는 네. 어차피 박봉이니까 예.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국비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예. 두 종류로 좀 나눠졌잖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 극단적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진짜 좋아서 난 박봉이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한 사람과 예. 진짜 갈 데 없어서 국배학원이라도 빨리 졸업하고 SI나 에이전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두 가지로 사실 좀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좀 스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좋은 직장, 음. 그리고 좋은 어떤 복지, 그리고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로 뛰어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듯이 그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들의 비중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아진 거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스펙도 좋은 분도 이제는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해버린 거니까, 네. 그러면 나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 전부 이제 자바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트캠프를, 난 노드나 파이썬 나온 사람인데 한 번 더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같은 질문 그게 내면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호돌맨이 이거 이제 직업 정신으로서 그 일 자체를 사랑해라라고 하면은 그 사랑했으면 애초에 이런 질문 안 올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희 내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제 내면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뭔가 직업적으로서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은 부분에 놓여져 있고 거기서 이제 자바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배워서 나쁜 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노드랑 뭐였죠? 노드 파이썬을 배웠는데 노드 파이썬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봤더니 그러니까 부트캠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봤더니 좀 쓸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막상 면접 보러 가도 약간 내 실력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든 간에 뭔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어쨌든 개발이 이제 물론 이제 개발이 정말 좋은데 좋은 것과 별개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뛰어난 엔지니어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스타트업에도 분명히 뛰어난 분은 계시지만 진짜 나 혼자 사이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경험을 쌓고 싶은데 보면 다 이제 자바 스프링 쓴데. 스프링이니까. 그럼 이제 내가 막 컨퍼런스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좋은 시니어 분들이 발표하시는 거 듣고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다 자바 스프링 내용들이고 그러면 나는 개발을 좋아하고 그냥 이게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닌데도 이거 지금 자바 스프링 하는 회사로 가야지만 내가 생각했던 막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신 그런 정말로 이제 자바 스프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뭔가 좋은 시니어를 만나가지고 좋은 경험을 쌓고 싶어. 그러면은 뭐 답은 뭐 뻔하죠. 공부하면 된다. 근데 이제 뭐 그게 꼭 자바 스프링을 알려주는 그런 부트캠프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꼭 그러면 이제 자바 스프링이 필요하면 공부해도 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어떤 다른 부트캠프나 교육 기관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사실 거기 부트캠프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그렇죠. 게 원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바 스프링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혹은 책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은 스키다시죠. 스키다시로 우선 맛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부트캠프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스키다시로 맛을 봤는데 도저히 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뭐 그때 이제 부트캠프에 가도 되지만 이제 다른 면을 또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6개월 동안 노드 파이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바를 스키다시 맛을 봤을 때 이게 좀 잘 안 와닿으면은 뭔가 그 전에 어떤 베이스적인 기초적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보셔도 되고요. 뭐 노드든 파이썬이든 6개월 동안 어쨌든 부트캠프를 통해서 되게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자바 스프링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앞에서 했던 그 부트캠프 기간 자체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애초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조차 없다는 거니까. 약간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떤 부트캠프가 좋은지 어떤 교육과정이 좋은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찍먹도 안 해보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찍먹도 안 해보고 부트캠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완전히 반대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돌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고 나왔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안 갖춰진 채로 졸업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썼는데 그리고 정부의 세금이나 세금 다 써놓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무료 온라인 교육 같은 거 들으면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뭔지는 일단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을 혼자서 그래도 이제 이것저것 들어보고 한 2주일 정도 해보고 이거 좀 그래도 막 아예 영 흥미가 안 붙는다, 흥미가 붙는다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흥미가 붙는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부트캠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너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하는 부트캠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공짜니까 그냥 이제 들어봐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아쉬웠던 것 같고 그 질문들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호돌맨처럼 공감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이제 회사 지원하려고 보니까 노드랑 파이썬 중에서 내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회사가 검색해도 안 나와. 이제 막 그러니까 채용 사이트들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 뭐 이거 뭐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막 그런 회사들만 나와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좀 모호하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파이썬을 해가지고 자바하는 회사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언어나 이런 프레임워크에 크게 이제 이직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6개월이라는 과정을 수행하고 났을 때 정말로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뭐 이 사람이 넘어설 수 있어라는 그런 잠재성까지 뭔가 보유한 채로 뭔가 경쟁력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좀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이분들도 간과한 게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예. 그 6개월 동안 부트캠프를 했던 게 노드랑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 스프링을 했다 한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 예. 자바 스프링을 했어도 어차피 그 본인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회사들은 어차피 힘들어요, 사실은. 예, 솔직히 힘듭니다. 네, 노드 파이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자바 스프링 부트캠프였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부트캠프 안 들어봤으니까 추측이거든요. 추측이고 약간 경험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6개월 동안 자바 스프링 부트캠프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다 하는 회사에 가려면은 그 6개월처럼 보내면 안 되고 한 1년 반에서 2년처럼 보내야 돼요. 학습량을. 그러면 그거는 맞아. 예. 솔직히 뭐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6개월 하고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막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해봤던 사람과 공부를 아예 안 해봤던 사람 사이에서는 진짜 내가 열심히 했다의 역치가 서로 완전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진짜 열심히 나는 이 부트캠프 기간을 보냈다고 해도 그게 이제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좀 달라가지고 그렇죠. 다르죠. 네, 그래서 호돌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을 2년처럼 보내야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취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트캠프들의 광고 이렇게 보면은 뭐 31살 뭐 코딩을 전혀 몰랐던 사람 6개월 뒤에 네카르쿠베 합격 이런 광고를 많이 보니까 광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광고로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확률을 뚫고 된 거여서 그냥 보편적인 확률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쪽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이제 모르니까 자바 스프링을 안 해서 취업이 안 된다가 아닐 수도 이제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뭐 현실 지옥편인가요? 주제가? 그래서 그게 내가 노드랑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게 진짜 개발을 우선은 뭐 해보시고 좀 맞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미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개발업계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업계에는 진짜 개발을 그런 롤 그냥 게임하듯이 정말로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이제 대입을 해보자면 그 사람들이 부트캠프에 간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개발 PC방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트캠프 가서 6개월 공부하시려면은 정말로 개발에 미쳐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마치 개발을 롤 하듯이 게임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 자체를 좋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다면, 적성이 맞다면. 지금 이런 영상 또 올라가면 아마 또 저 새끼들 저거 또 올려치기 한다, 저거 또 개발업계 올려치기 또 시작됐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부트캠프 3개월이면 네카르쿠베 가능해요. 미안합니다. 일단 저랑 호돌맨이 생각하고 같이 일을 했고 같이 이제 막 즐기면서
하는 분들이 어쨌든 다 이제 개발을 좋아하고 주말에도 코딩하고 뭐 그러니까 주말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블로그 정리하고 그거를 또 같은 팀에 공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진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데카르쿠베라고 해서 모두 그런 사람들만 있는 데는 또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런 미친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경쟁 상대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트캠프에 간다는 건 결국엔 현재 취업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뭔가 도전을 하시려는 상태라는 건데, 그 상태에서 일반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경쟁인 거잖아요. 가서 이제 서류 내고 면접 보고 그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 경쟁 상대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겁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6개월 동안 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면접장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없고 조금 할만한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선 내가 이제 여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면접장 안에서 내가 여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뭐 만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개발을 좋아해서 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실은 나는 경쟁 상대를 관우, 여포, 장비 이런 애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갔더니 간손미 막 이런 애들 나와. 그러면 이제 할만한 거지. 거기서는 이제 다 없애고 갈 수 있는 거지. 연봉 올리면서 이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이 여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장비와 관우이길 바라는라고 생각하면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실제로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자는 그만큼 되게 엄청난 사람들이 활동하는 어떤 대단한 영역에 있는 곳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진짜 데카르쿠베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들리기에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개발자로서 뭐 그렇다라고 그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경쟁률을 뚫으려면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예전에 그 공무원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 다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공무원의 그 그렇죠.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근데 이제 그럼 공무원도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구급 공무원이라는 게 자리가 뭐 좋다 안 좋다 떠나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자리에 그런 시험에 특화되어 있는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그쪽 자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직업 자체가 뭐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그냥 경쟁률 자체가 애초에 달라지고 경쟁자가 아예 달라지는 게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경쟁자를 산정하거나 뭐 경쟁률을 산정할 때 조금 더 올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요. 공무원의 그 인기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좀 개발자로 온 것 같아서 옛날에 어떤 지금 저희 같은 분들 혹은 뭐 5년 전, 7년 전에 취업하신 그 선배들의 이야기는 제 생각이긴 한데 무시해도 돼요. 그때 취업하는 거는 지금 취업하는 거 난이도가 완전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자를 장비관으로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 그렇죠. 비유를 이제 딱 맞게 해주신 것 같은데, 구급 공무원 한창 인기 있을 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공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때 당시 경쟁할 때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그런 멋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한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열심히 더 미치도록 노력해서 공부를 했어야 했다. 네,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공부에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일단 취업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떠오르는 직업이 있고 또 그 떠올랐던 직업이 또 질 때도 있고 져가는 직업인 줄 알았던 게 다시 또 떠오를 때도 있고 맞아요. 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순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바닥 뭐 좀 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 바닥 죽으면은 우리도 끝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재테크 유튜버들 엄청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맞아 부동산 유튜버들, 뭐 주식 유튜버들 엄청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맞아.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불황이 오고 나서 무슨 말 할지 알아 다들 지금. 네,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막 주식 해야 된다, 재테크 해야 된다, 막 부동산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불황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유튜버에 빠졌던 사람들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빠졌던 그 유튜버들의 말에 홀려서 빠졌던 분들도 사실은 한 번도 부동산이나 주식이 떡락하는 거를 못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불황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제 항상 경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개발자의 인기도 사실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직업처럼 그냥 비슷비슷한 수요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뭐 언제까지 계속 수요가 높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자체로서 개발자가 좋은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반면에 근데 직업으로서만 바라보고 개발자를 계속 오래 하기에는 언젠가는 지금의 이 인기나 뭐 복지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진 않는데 멈추고 다른 애들은 다 전진하고 있는데 이 직업만 멈춰 있는 시간이 올 거여서 상대적으로 밀려난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앞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등수가 뒤로 밀리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일단 저랑 호돌면은 항상 막 제일 좋아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 긴 시간을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개발자라는 직업이 인기 없을 때 시작했던 케이스였고 전공자가 전공 안 살리던 때 이제 이쪽 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윗선배들은 더 했지. 저희 윗선배들은 이제 컴퓨터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전화선 뽑고 막 그랬던 때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랜선 이런 거 없고 그냥 전화선 꽂아서 그걸로 인터넷 연결했었으니까 그 선배님들보단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환경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연봉 1,800, 1,500 막 이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직업에서 네카르 쿠베를 못 가도 개발자로 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자문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봉 뭐 3,000 못 받아도 괜찮은가? 3,000이면 괜찮은 편인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몇 년 저는 길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막 다른 직업군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면서 더 워라밸 잘 지키면서 연봉도 훨씬 높아. 그걸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본인의 그 배 아픔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오래 갔으면 좋겠다 제발. 개발 세상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한테 소원 빌어야지. 그치. 제발.